광복절 77주년을 맞아 워싱턴 한인사회에서는 한인 이민 1세대와 차세대들이 한 목소리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워싱턴 지역 축구 동호인들이 광복절을 맞아 베트남, 중국계와 축구 경기로 친목 우위는 물론 그 길 의지까지 다졌습니다. 미국이 7,700억 달러의 세수를 늘려 5천억 달러를 헬스케어와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대처에 투입하는 대역사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FBI의 압수수색에서 기밀 문건 11건이 압수돼 형사처벌받게 될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재린 감독이 연출을 맡은 한국 재난영화 비상선언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 개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광복절 77주년을 맞아 워싱턴 한인사회에서는 한인 이민 1세대와 차세대들이 한 목소리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광복절의 의미와 순국 열사, 애국지사들의 뜻을 차세대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한인사회 노력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민족이 빛을 되찾은 광복절. 77주년을 맞아 워싱턴 한인사회에서도 민족의 해방을 위해 몸을 바치신 순국선열, 호국영령, 애국지사들의 뜻을 기리며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와 자유평화통일의 희망을 다졌습니다. 특히 올해 광복절 경축식에선 차세대들과 한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대한독립만세를 목청껏 외쳤습니다. 워싱턴 지역에서 77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주관한 광복회 워싱턴지회 김은 회장은 한인 이민자들이 고령화되면서 광복절의 의미를 우리 차세대들에게 반드시 서둘러 전수해야 한다는 뜻에서 한인 청년들을 많이 초대해 뜻깊은 행사를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언젠가는 광복회를 매일 하면 그 참석하시는 분들 연세가 자꾸 올라가 70, 80, 90 언제 우리 정신을 계승합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모로 생각해서 이번에는 젊은 대상들을 많이 초대했습니다. 통천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독립운동가 이수정 애국지사의 딸인 김은 회장을 비롯해 순국선열, 애국지사의 후손들로 워싱턴 지역 거주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버지니아 한인회 은영재 회장은 광복절 경축식은 한인회들이 공동 주관해오다가 광복의 의미와 독립정신을 후세들에게 본격 전수해야 한다는 뜻에서 광복회가 주관토록 했으며 차세대와 함께하는 광복절을 전폭 지원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젊은 세대를 모집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광복절이 무엇인가, 광복절을 오늘은 널리 알리고 싶은 날이에요. 그래서 많은 한인애들이 같이 하는 이런 보람된 일을 하니까 너무 감회가 깊고 처음으로 광복회 워싱턴 지회가 주관한 올해 광복절 경축식에는 버지니아 한인회뿐만 아니라 메릴랜드 총한인회, 워싱턴 한인회, US 워싱턴 한인회, 6.25 참전 유공자회 워싱턴 지회 등 각 단체들이 동참했습니다. 한국 정부를 대표해 경축사를 한 권세중 워싱턴 총영사는 광복과 독립정신을 바탕으로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통합과 평화통일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한인사회가 단합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광복의 의미는 통합의 가치를 우리가 좀 더 되새기고 우리나라 사회 내부에서나 또 동포사회 내부에서나 그 통합의 의미를 더 새겼으면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 광복절 경축식 주관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일부 한인단체들은 독자적으로 기념식을 갖는 등 힘을 합치지는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광복절 77주년을 맞아 워싱턴 지역 축구 동호인들이 베트남과 중국계와의 축구 경기로 친목 우위는 물론 그 길 의지까지 다졌습니다. 한인 축구 동호인 팀 6개 팀과 베트남, 중국계 각 2팀 등 모두 10개 팀이 축구 경기를 갖고 평소 닦은 기량을 뽐내고 국가 대항전과 같은 열기를 보였습니다. 광복절 77주년을 맞은 워싱턴 한인사회에서는 눈길 끄는 스포츠 경기를 통해 독립의지를 다지는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일제의 비슷한 고통을 겪었던 한국과 중국, 베트남의 이민자들이 축구 경기를 갖고 친목 우위는 물론이고 그 길 의지까지 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축구장에 모인 한인 축구 동호인들은 물론 베트남, 중국계 축구인들까지 태극기를 들고 한 목소리로 대한독립 만세 삼창을 했습니다. 만세!
재미대한 워싱턴 DC 체육회가 주최하고 워싱턴 대한축구협회가 주관한 광복절 맞이 축구 경기에는 화랑과 청룡, 조은, 상륙축구회 등 한인 축구 동호회 6개 팀뿐만 아니라 베트남, 중국계 등 각 2팀씩 모두 10개 팀이나 참여해 흡사 국가대항전 같은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워싱턴 대한축구협회 박희춘 회장은 이번 축구 경기에는 한인 동호회 팀뿐만 아니라 베트남계와 중국계 팀까지 10개 팀이 참가해 축구로 우위를 다지고 광복절의 의미도 되새겼다고 강조했습니다. 77주년 광복절은 베트남계 2팀, 차이나 2팀, 코리안 6팀이 이렇게 출전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아주 광복절 뜻깊은 광복절이 되겠습니다. 워싱턴 DC 체육회장배 광복절 기념 축구대회의 총감독을 맡은 우태창 회장은 우리 민족의 빛을 되찾은 광복절을 맞아 비슷한 고통을 겪었던 베트남과 중국계와 함께 축구로서 우위도 다지고 독립정신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광복절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겠지만도 이번 게임은 전부 다 인터내셔널 게임 같으니까네 전부 다 사고 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광복절을 맞아 축구 경기에 참가한 베트남계 팀원들은 한국인 박항서 감독의 지도로 베트남 축구가 일취월장했음을 인정하는 듯 한인 축구팀과의 교류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계는 한국 축구를 부러워하며 한인 축구 동호인들과의 맞대결에 열기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10년간 대기업으로부터 7,700억 달러의 세수를 늘려 5천억 달러를 헬스케어와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대처에 투입하는 대역사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은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로 이름 붙인 경제 패키지 법률을 상원 51대 50, 하원 220대 207표로 독자 가결하고 대통령 서명을 거쳐 새 역사 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바이든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독자 가결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는 앞으로 10년간 대기업들로부터 7,640억 달러의 세수를 늘려 4,900억 달러를 헬스케어,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처에 투입하고 2,740억 달러는 적자 감축에 쓰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730쪽으로 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는 지난 7일 연방상원에서 51대 50으로 가결된 데 이어 연방 하원에서는 12일 220대 207표로 최종 승인됐습니다. On this vote, the yeas are 220, the nays are 207. The motion is adopted. The Senate being equally divided, the Vice President votes in the affirmative, and the bill, as amended, is passed. 최종 확정된 이 법률을 통해 첫째 10년간 지출하거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데 4,900억 달러를 투입하게 되는데 미국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헬스케어 혜택은 1,000억 달러에 달합니다. ACA 오바마케어에 확대된 정부 보조를 3년 더 연장하는 데 641억 달러를 쓰게 됩니다. 메디케어 처방약 혜택을 확대하는 데 342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둘째, 처음으로 최대 규모로 투자할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처에는 주로 세제 혜택으로 10년간 3,900억 달러를 쓰려 하고 있습니다. 클린 전기를 생산하거나 사용한 업체에 대한 텍스 크레딧으로 627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태양열과 풍력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계속 제공하는 데 511억 달러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클린턴은 그린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374억 달러, 개인 가정들에게는 369억 달러를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원자로 지원에도 300억 달러를 제공하고 에너지 전환에 금융 지원할 그린뱅크를 설립해 200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전기차를 구입하는 미국인들에게는 새차 7,500달러, 중고차 4,000달러씩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데 142억 달러를 배정하게 됩니다. 셋째, 획기적인 사업에 투자할 재원은 10년간 7,640억 달러로 대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이게 됩니다. 초대형 기업들에게 15%의 최저 법인세를 물려 10년간 2,222억 달러의 세금을 더 내게 합니다. 대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인 바이백에 1%의 세금을 물려 737억 달러를 징수합니다. IRS의 예산을 800억 달러나 증액해 탈루 추적을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1,241억 달러의 세수를 늘리게 됩니다. 제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주려던 트럼프 시절에 감세 정책을 폐지해
1222억 달러를 절약합니다. 2025년과 2026년부터 시행될 메디케어 처방약값 1년 상한설 2,000달러 설정 등으로 623억 달러를 줄이고 제약사들과의 사상 첫 처방약값 낮추기 협상을 통해 990억 달러의 정부 예산안을 절약하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하라고 자택에 대한 FBI의 압수수색에서 극비와 기밀 문건 11건이 압수돼 형사처벌받고 대선 재도전 금지로 이어질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퇴임 전 기밀 해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스파이법 등 3가지 형법에 따라 징역형까지 처벌받고 공직 출마가 금지될 수 있어 사활을 건 법적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재도전할 채비를 하다가 대통령 문건의 불법 유출 문제 등 심각한 법적 문제에 발목을 잡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마라라고 자택에 대한 FBI 압수수색에서 11세트의 기밀 문건이 압수된 것으로 플로리다 법원이 공개한 수색영장 압수 목록에서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개되진 않았으나 11세트 중에 4세트는 탑 시크릿, 즉 극비로 분류됐으며 3세트는 시크릿, 즉 기밀, 3세트는 컨피덴셜, 대외비 문건으로 나타났습니다. FBI가 압수한 극비 또는 기밀 대통령 문건들에는 핵무기 관련 극비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으며 재임 중 자주 충돌했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정보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퇴임 전에 대통령 문건들을 모두 기밀 해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기밀 해제 조치만 입증된다면 자신의 재도전을 막기 위한 정치 수사, 정치 탄압으로 대받아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까지 기밀 해제했음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기밀 해제 조치하지 못한 극비 기밀 문건들이 이번 수색으로 압수된 11세트 중에 들어있으면 중범죄에 해당돼 형사처벌, 공직금지로 이어지는 파국을 맞게 됩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적용될지 모를 미국 형법은 3가지인데 국방과 국가안보 관련 정보들을 수집, 이전, 분실한 것으로 드러나면 중범죄로 처벌하는 스파이법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중인 기밀 문건을 은닉, 변조, 파괴 시에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형법, 정부 공식 문건을 불법으로 절취, 은닉, 훼손하면 각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는 것은 물론 공직을 금지당하는 형법성 조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차기 대선에서 재도전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진영에서는 그가 중범죄로 형사처벌받고 공직 출마까지 금지당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법적, 정치적 투쟁을 할 수밖에 없어져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2013년 영화 관상의 메가폰을 잡았던 한재린 감독이 연출을 맡은 영화 비상선언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 개봉됩니다. 초호화 캐스팅으로 구성된 배우들의 실감나는 연기와 비행기 안에서의 긴장감 넘치는 테러 현장의 내용으로 개봉 전부터 관객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여기 테러 위기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들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하와이로 이륙한 항공편에서 원인 불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비행기 안은 물론 지상까지 혼란과 두려움으로 바뀌는 현장. 팬데믹 시국을 예견한 것 같은 재난 영화. 재난을 대하는 지상과 상공의 인간 군상을 통해 현실 사회의 민낯을 비춥니다.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등 한국 영화 대표 선수들의 연기가 영화의 재미를 더하고 특히 사실적으로 묘사한 항공 재난 장면은 실제로 체험해보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영화 비상선언은 워싱턴 지역의 버지니아 리갈 페어팩스 타운센터 10, 메릴랜드 시네마크 이집션 24에서 절찬 상영 중입니다. 비상선언은 인천에서 하와이로 가는 비행기에서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임시완, 김남길, 김소진, 박해준 등이 출연했고
관상의 한재림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10년 전에 기획됐던 비상선언은 2년 넘게 이어지는 팬데믹 사태를 예견한 것 같은 재난 영화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재림 감독은 10년 전 처음 이 작품을 제안받았을 때는 할 생각을 못했다가 10년간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재난을 지켜보며 이 작품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그는 팬데믹이 벌어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영화를 만들면서 현실이 스포일러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도 말해 관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상선언은 마음 졸이게 하는 장면들과 등장인물의 몸짓과 대사 하나하나가 극중 긴장감을 불어넣는 흥미로운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화 속의 바이러스라는 소재가 현재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떠오르면서 해외에서 호평이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